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의장 도서관.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좀 더 쉽게 원하는 책을 찾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주로 대형 도서관과 대학에서 사용되던 초창기 시스템은 공공, 전문, 기업 도서관으로 그 영역을 넓혀 오늘날 전자책과 학술 정보, 논문과 특허에 이르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약 30여 년간 도서관 전산화와 지식정보화 분야를 선도해온 추정호 대표.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저희 사업부가 이제 분사해서 이제 나와서 만들어졌는데 함께 오래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이제 저희 가장 기본적인 사업 아이템이고요. 강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관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한 것은 물론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AI 전자도서관 개발을 위한 노력까지 기존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가는 퓨처누리 추정호 대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히려 저는 좀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도서관은 그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학문이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닦는 게 사실은 초창기 때 제가 생각에는 좀 가장 힘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대할 때 좀 편견을 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건가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서로 이제 신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공감대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회사도 하나의 그냥 그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어려움 봉착했을 때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냥 이 회사가 그냥 나의 그 개인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냥 가족 같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또 그걸 극복하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냥 회사라 이제 기업은 하나의 그 가정이고 가족과의 그 공동 경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 업력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제는 글로벌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가고 있는 추정호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퓨처누리 대표이사 추정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그 창업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저희는 그 삼보 컴퓨터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삼보에서 삼보 정보 시스템으로 1992년도에 분사를 했습니다. 도서관 시장에 유닉스라고 하는 이제 서버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유닉스 기반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너였던 대표 이사님께서 사실 이제 대주주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시점에 퓨처누리로 이제 다시 저희 도서관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입사를 할 때는 삼보 컴퓨터라고 하는 사실 백그라운드를 얹고 삼보에 입사를 했는데 퓨처누리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사실 그냥 조그마한 개인 회사에 입사한 걸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월급을 대기업처럼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사실 이제 저는 천명을 하고 그래서 좀 외형보다는 좀 내실 있는 회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사가 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장 핵심인 그 대리급들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좀 모임을 가져서 회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사 전후로 한 몇 년 동안 그 유적으로 미팅을 사실은 해마다 해오던 걸 사실 못했었는데 정부년도부터 이제 처음으로 그 유적으로 미팅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지만 도서관 자동화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있는 저 종이책을 꽂아놓고 서비스를 하는 게 사실은 도서관의 주요 역할이지만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바뀌고 그리고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은 사실 그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사서들을 위한 그 업무 프로그램에 사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도서관 직원들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무가 서비스 쪽에 사실 포커스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무가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DB 구축 사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소프트웨어하고는 좀 안 맞았지만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은 AI를 시도를 하려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뭐 온라인 그 강의 시스템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이나 평가를 하는 교육 사업도 추가를 했고 반대로 블랙보드나 칼투라라고 하는 해외 솔루션, 글로벌 해외 솔루션을 이제 국내 총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서관도 그렇고 이 교육 사업들이 사실 이제 이 교육 사업의 이제 베이스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이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나오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해외 사업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렸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7년을 넘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제 순탄하게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 두 배가 된 창업 15년 차에 굉장히 저한테는 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뭐 메타버스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AI다, 막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직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도서관 업무 기능 하나하나에 에러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장기적인 미래나 비전이 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22년도에 총 매출액이 지금까지 그 가장 매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은 가장 최악의 사실 손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사실은 좀 안 되는데 왜 최대의 매출을 내고도 최악의 손실을 냈을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제게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우회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다시피 연구개발비가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작년에는 제가 연구과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려 한 17억 정도의 연구과제 사업을 했는데 매출에 반영은 되지는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비도 한 4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해외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 좀 좋은 분위기들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멈춰 있었는데 그게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금방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해외 쪽으로도 뭐 영업비가 됐든 개발비가 됐든 사실은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 여파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이 투자를 제가 했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그 기존에 있던 그 연구소장으로 있던 친구의 이제 별도의 이제 신임무로 연구소장을 별도로 이제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업무로 좀 변해야겠다라고 제가 요구를 좀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그 설치형 온프레미스 프로그램을 모든 제품을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최근 한 2, 3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인증제는 받았고 나머지 이제 공공기관을 위한 그 보안 이제 심사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A 구조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바꾸면서 도서관 시스템이 하나의 그냥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할 때마다 아까 서비스 기반으로 전산 도서관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듯이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어떤 무줄처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생각으로 구조나 인식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AI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AI 전자도서관 솔루션도 저희가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사실 이제 컨텐츠 쪽이었는데 요즘 이제 학술 정보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되면서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A 형태의 그 컨텐츠 사업하고 바코드나 QR 코드 같은 정해야 되는 그 코드가 뭐 보이지 않게끔 한다거나 뭐 라인이나 둥근 형처럼 다양한 형태를 바꿔서 서비스할 수 있는 QR 코드라고 하는 이런 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아니지만 외부 솔루션하고의 그 협업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해외 사업에 대한 걸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개도국에 가서 저희가 ODA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나라에서도 그 글로벌 솔루션들을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가격에 쓰고 있는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그랬을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잘난 그 거대 국가들도 옛날에는 우리처럼 ODA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기반을 넓혀놓고 언젠가는 그런 기업으로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금씩 잠시게 나가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제 창업을 한다는 기분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최선의 방식인데 그 최선이 항상 그 기회가 저한테 온다는 사실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이 뭘까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되면 역시나 그렇구나. 빠르게 차선책을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팅이나 회의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의미에서 옛날에 뭐 어쨌는데 막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논쟁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됐고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피츠 누리가 회사 이름 그대로 미래와 세계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피츠 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삼보 컴퓨터 또 유닉스 제가 그냥 30대 초반에 들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도서관이 진짜 앞으로 없어질까요? 뭐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도서관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 복고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잊혀진 듯 없어진 듯 하면서도 나중에 다시 또 살아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론 전자책도 좋지만 우리 종이 냄새가 좋아서 이불로 도서관을 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단지 도서관이 과거의 도서관이 아니라 형태나 서비스나 내용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옛날 도서관 자동 시스템이 지금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된 것처럼 그 형태나 서비스에 따라서 시스템의 내용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50년 더 하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0년간 기업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기업 경쟁력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점을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대학에서 옛날 도서관학과, 지금 이제 문헌정보학과, 지금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뭐 이름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 학문을 기반으로 사실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문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아까 어떤 정도의 변형은 되겠지만 없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산이 아까 제가 직원들을 오랫동안 했던 물론 모든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특히나 도서관 관련돼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 20명 가까운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도 저희 회사 직원으로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는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그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고객들한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회사의 뭐 지금 현재 최대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출산율이 우리 대표님 업종에도 바로 이렇게 직격탄 비슷하게 영향을 줘서 아마 이제 글로벌 진출을 모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외국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으시죠?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ODA 그 원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원조 사업을 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업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해외 글로벌 회사들보다 못지않게 기능들은 이제 잘 돼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또 비싸냐? 그 모든 나라 어떤 나라들마다 그 옛날 로컬 업체들도 또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단지 기능이 우리보다 좀 못했을 뿐이지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라든가 시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로컬 업체들의 가격이 그렇다고 우리보다도 월등히 싸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좀 제가 이제 들었는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진입하기가 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것처럼 그 틈을 파고드는데 사실 좀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감히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막바지 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지식정보화 분야를 선도해 주신 추정호 대표님께서 앞으로 30년간 더 활발히 활약하시기를 고대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